지난해 말 1,500원을 육박하던 원달러 환율. 정부 당국이 원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자 1,42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반짝. 올해 들어 1,400원대 중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구두 개입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단기적인 요인인 거지 장기적인 요인은 안 돼요. 고환율에 덩달아 물가까지 오르자 시민들의 지갑은 더욱 쪼그라들었습니다. 많이 못 사요, 옛날보다. 같은 가격으로 장바구니를 많이 못 담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발레복 같은 거를 해외 직구로 했었는데 그게 점점 오르니까 좀 사기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학비 낼 때 완전 체감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냥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학하니까 갑자기 1,400원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시장이 불안하면은 오히려 또 안전자산인 달러를 또 쫓기 때문에 한자리에서 10년 넘게 카페를 운영 중인 이필훈 씨. 오늘도 커피콩 볶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색깔에서 얘네가 이제 브라질 산타인에서 내추럴 고 생두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푸릇푸릇하죠. 예열된 로스팅 기계에 커피콩을 넣고 중간중간 색깔을 확인하며 10여 분 만에 볶아냅니다. 누룽지 사탕 느낌의 약간 달달한 느낌도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직접 볶은 원두를 다른 카페에 납품하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합니다. 필훈 씨를 힘들게 하는 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커피 원두 가격.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가 나중 되니까. 물류비랑 통관료 같은 경우를 다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달러가 오르면 그냥 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7,000원 정도 가격대는 생두가 지금은 한 14,000원, 12,000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인 거죠. 커피 원두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달러 기준으로 5년 새 약 3배, 원화로는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결국 필훈 씨는 원두 납품가와 커피 메뉴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2명이던 직원은 다 내보내고 이제는 홀로 일합니다. 서로 힘들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거의 매일 한 잔씩은 드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세요. 매출은 그대로지만 수익률은 떨어졌다는 필훈 씨. 그의 바람은 원두 가격이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한번 올라간 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환율 방어를 조금 해주신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감사하죠. 눈물이 나네 갑자기. 지난해 1,480원을 넘었던 원달러 환율. 정부의 개입으로 상승세는 꺾였지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연평균 환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1,400원대 중반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 물가도 6개월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수입 먹거리 물가는 환율의 영향으로 달러 대비 상승폭이 컸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저마다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지만 높은 물가에 쉽사리 장바구니를 채우진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오른 거는 확실히 체감이 되죠. 제일 체감되는 품목이 뭐예요? 아무래도 그 야채, 과일, 그리고 뭐 고기들도 다 작년가보다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그나마 담은 건 대부분 할인 품목입니다. 엄청 비싸던데? 이거 오늘 행사예요. 행사하는 거 품목 위주로 하는 거예요. 시중도 지금 2개 이상 사면 40%, 50% 행사를 산 거예요. 수입육의 가성비도 예전만 못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자주 사 먹었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족들이랑 좀 많이 여러 가지 사서 먹고 싶었는데 사실 좀 많이 내려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이 소비 심리도 위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입 물가 지수가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식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2차 되는 이제 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에너지류 이쪽이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게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고환율 기조 속 많은 국민들이 눈을 돌린 곳은 해외 주식. 그런데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환율 상승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게 무슨 유행처럼 막 커지는 게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서학 개미로 인해서 오른다. 이건 저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나라 경제가 뭔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돈을 쏠리는 거다. 우리나라 뭐 코스피 5천, 6천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에도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요. 이에 정부는 해외 주식을 판돈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개인 투자의 복귀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지 표명에 환율 급등은 한때 잠깐 멈췄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온적입니다. 1,900원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희가 IMF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느껴지지 않나.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하면은 뭐 삼성도 좋지만 뭐 다른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그런 걸 더 사게 되지 않을까. 미국 주식이 주가 수익 예상이 더 높기 때문에 국내보다 이미 나가신 분들이 그걸 빼고 올 요인은 국내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이 그쪽 수익률보다 더 높은 경우밖에 없거든요. 금액 자체가 월별로 나가는 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급의 문제인 거고 지역적인 문제인데 숙박시설의 운영을 대행하는 스타트업. 현금 지불이 많은 해외 여러 국가를 겨냥해 행동 패턴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AI가 사람의 관절 움직임을 지속 파악해 도난 사고나 각종 위험을 예방하는 겁니다. 캐시가 캐시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일치가 된다면 알림이 없고 불일치가 되면 알림해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호텔에서 일어나는 폭동, 폭행, 화재 전반적인 거로 다 인식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몽골의 한 회사와 MOU를 맺고 리조트 운영을 맡는 동시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지만 환율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전부 다 USD로 이제 환종을 그렇게 이제 선정해가지고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입 비용이 상당히 크거든요. 재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출하는 몽골 측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는 않겠죠. 마중물 그런 역할을 하는 벤처 투자 같은 기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확보를 할까 지금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과 수입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도체 선박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의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에서 이익이나 자금이 플로우가 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더 심한 차별화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환율은 1,362.6원. IMF 국제통화기금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적정 환율에 가깝습니다. 금리차, 실질 실효 환율, 경상수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하면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환율은 1,330원 정도입니다. 적정 환율이. 근데 지금 1,440원이면 거의 한 5에서 7% 정도는 원화가 저평가돼 있는 거죠. 원화 저평가로 인해 금리를 낮추기도 어렵습니다. 부채까지 많은 기업의 경우 이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2022년 이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금리 역전 폭이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원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금리가 지금 낮은 상태이고 여기선 더 낮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낮출 수는 없고요. 서울 강남의 한 유학원. 27살 이동현 씨가 유학원 유튜브 촬영본을 번역합니다. 영어로 학교 관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여서 그걸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기 유학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려는 친구들의 학교를 신청해 주거나. 원래는 미국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고 있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환율과 미국 현지 체류비 부담에 2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왔어요. 입학 당시엔 장학금으로 $10,000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줄었고 학비와 체류비를 할부로 내도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입학했을 때 2020년에는 그때는 1,100원대였죠. 그 다음에는 환율이 엄청 올랐잖아요. 300 몇십만 원 내던 게 4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거예요. 천새벽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답이 없어서 네가 벌어서 가라. 용돈까지 아끼고 있지만 떨어질 줄 모르는 환율과 물가에 하루하루 놀라고 있습니다. 컵라면도 2,000원 되더라고요. 이제. 컵라면이 2,000원이야?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비싸? 동현 씨는 올 여름까지 연간 $10,000 정도인 학비를 모아 우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졸업하는 게 목표입니다. 맛있어? 3학년 온라인을 하고 4학년에 만약에 가서 학교에서 졸업을 할 수 있다면 그때 한번 여행을 가서 만났던 미국인 친구들이나 룸메이트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어서.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에 반색하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입니다. Cheaper for me because I mean the won is very low, so yeah, 10,000 won you can buy a lot, even like in 7-Eleven, because everything is like cheap. That was like water 1,100 won, yeah, something like that. So we come here shopping and we save a lot more money on it because when we can buy the same products at home in our own country, but then it will be a lot more expensive.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1,870만 명. 물론 한국 방문까지 이끈 건 한국의 매력 덕분이라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입을 모읍니다. It'll be funny just then they're like
And also because we heard of the Starfield library, seen it all over TikTok, all over Instagram, and also of the mall itself with all its its shops and its skincare and everything. Better to exchange money. I mean, we were actually not that's not the reason we came to Korea. We've been thinking of it for a couple of years actually visiting because it's such a cool country. 반짝 효과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화 환율. 환율이 안정되려면 달러 유출도 막아야 하지만 한국이 투자하기에도 매력적인 나라가 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자를 끌어내려면 정책 지원과 적절한 통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1,400원대가 되면은 뉴노멀 이제 새로운 환율대가 되면 높은 환율대가 되면은 계속 환율 하단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가는 자금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되든 어떤 생산성 금융이 되든 간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 글로벌적으로 더 어필을 해줘야 되지 않나. 반도체는 AI 때문에 이번에 흐름을 탔어요. 그러면 2027년까지 갈 건데 2% 성장하면 한 1.2% 반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가 보통 15개 주요 업종을 보거든요. 2027년까지는 지금 성장률이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사이클이 하단으로 왔을 때 그러면은 성장률은 꺾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투자를 하고 그 기업들이 살아남고 10개 중에 2-3개 기업이 커지고 그러면은 또 수출도 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적 성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인이 되는 거죠. 어느 때보다 국제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맞은 2026년. 뉴스를 보든 뭐라든 지금 다 불안한 얘기들만 하니까 소비가 위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불안 요소를 제거하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환율이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환율이 좀 안정돼서 소비자 물가가 좀 많이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환율의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습니다.